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는 흘러나오는데 희망적인 소식은 없고 연말 연초 분위기도 명절 분위기도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무겁고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지수 1위, 행복 버튼 선택률 1위, 출생률 감소 1위인 국가. 급격한 사회화의 이면 우리는 왜 우울한 국가의 우울한 국민이 되었을까요? 19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표준화와 대량 생산입니다. 주택공사를 통해 아파트라는 표준주거 형태를 만들어냈고 전국의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서 대량 생산 조건을 충족했죠. 주거만 표준화, 대량 생산의 공식을 따른 게 아닙니다. 교육부를 통해 교과서를 만들고 전국의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전 국민이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지 그게 어쨌다는 거냐고요? 같은 교육, 비슷한 주거 환경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량화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어떤 가치가 성공에 가까운지를 수치로 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키, 자산, 연봉, 집값처럼요. 이런 수치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상호 비교가 쉽다는 겁니다.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누구네 집은 집값이 얼마더라, 누구 키는 180이 넘더라. 본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 누구 눈에서 누구가 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이제서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걸까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과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방송계에 엄청난 유행이었던 관찰 예능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행복 기준이 획일화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물론 내가 쟤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서양은 행복의 기준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라요.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어를 한 개쯤 할 줄 알고 스포츠를 즐기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월급여 500만 원에 2000cc급 준형 자동차를 끌고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즉 중산층을 나누는 가치가 수치화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냐 아니면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수치화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 즉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치화되어 있는 정량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중 누가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1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요. 자존감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중심의 대처 방식으로 상황을 대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회피 중심의 대처 방식으로 상황을 대하게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몹시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문제 중심의 대처 방식을 가진 사람은 휴대폰이 먹통이 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본인이 결국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영화를 볼 다른 방법을 찾아 끝까지 영화를 보려고 하죠. 회피 중심의 대처 방식을 가진 사람은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영화를 못 보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거예요. 예시의 상황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피 중심의 대처 방식은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회피 중심의 대처 방식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졌다는 증거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자존감 높이는 법, 나를 위로하는 법에 관한 에세이가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유명한 강사들의 힐링 콘서트, 유튜브 영상 등도 성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점의 수많은 책들도 유튜브들도 유명한 강사님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식 전당포식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앞에서 말한 사실들을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캬, 이렇게 쉬운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는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정량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고유한 나만의 것을 키우고 그게 내 행복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게 갖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것은 진짜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자존감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고 자존감을 다 키워낸 당신은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2024년에는 지식전당포가 작고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나만의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식전당포였습니다.